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느새 일요일 저녁이 이제 다 됐습니다. 금요일에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나서 금요일 밤에 또 미국 증시가 애매하게 보합권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요즘에 계속 이 상승 모멘텀이 뭐 크게 나오지 않는 데다가 그렇다고 또 빼기도 애매한 지점이어서 계속 이제 약간의 박스권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 고점 부근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이걸 깰까 아니면 살짝 누를까 이거를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까? 내년 실적 아마 그 성장세가 이제 어떤 확실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할 거라는 그런 힌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월에 FOMC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파월의 입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페드워치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거의 금리 인하 시점을 5월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6개월쯤 전, 그러면 이제 마지막 FOMC만 지나가면, 올해의 마지막 FOMC만 지나가면 이제 금리 인하가 코앞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FOMC가 1년에 8번, 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8번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언제 그 FOMC가 열린다는 것이 FOMC 사이트에 들어가도 나오고요. 웬만큼 뭐 각자 이제 투자하시는 증권사에 물어보셔도 뭐 알려주실 거고, 또 증권사들이 발행을 하는 이제 2024년도 캘린더나 아니면은 어떤 다이어리 같은 것을 좀 하나 달라 하고 이제 거래하시는 거래처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아마 다 주실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중의 대형 은행들도 이번 주 이제 11월 마지막 주쯤에 이미 나온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거래하는 데는 이번 주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캘린더는 너무 유용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쫙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2월 FOMC가 좀 지나가야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년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할 수가 있죠. 이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치워지는 느낌이니까.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FOMC가 열리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12월 14일에 새벽 3시에 파월이 다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뭐 걸림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걸림돌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12월 FOMC 그 자체는 그냥 동결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FOMC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향방, 또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숫자들, 데이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해석할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는지,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나오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딘 그런 좀 조심스러운 아마 행보가 나올 수 있고요. 늘 그래요. 늘 언제나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 기대가 되는 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FOMC가 지나가고 나서 미국 시장이 먼저 올라갑니다. 또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냐? 연말 또는 연말까지는 조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날에는 다양한 업무 마무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에 주가가 튀는 거예요.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등등 배당락 같은 것들 등등을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주에 12월 마지막 주가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의 FOMC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에는 뭐 배당락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큰 변수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오릅니다. 2023년에 그랬잖아요. 늘 그래요, 늘. 2021년 초에 1월에 바이오주 빠지면서 폭락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1년 전체의 계획, 첫 번째 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정도에 미리,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을 잘 보시고, 또 조금씩 사 모으시고, 이러는 시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뭐 금요일에 영상을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분석을 필요로 하시는 종목들이 하나 둘 셋 네 종목을 신청을 해주셔서 그 네 종목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종목 한화오션 또 CS 베어링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그리고 아이디스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은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조선주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화오션의 그 지난주 그 금요일 날 폭락이 나왔죠. 16%대 폭락이 나왔는데 한화오션을 보는 시각은 지금 뭐 두 가지인데 일단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요일 날 22,000원대까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22,650원. 저 밑에 보시면 11월 13일에 22,650원을 기록한 뒤에 정확히 2주 만에 그 가격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 중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날 빠졌는데요. 한화오션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특히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금요일 날 하루에 외국인은 142만 주를 팔면서 누적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은 139만 주를 털어내면서 214만 주 누적 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 매도의 중심에 금투와 사모펀드가 있고 반대로 연기금은 30만 주 가까이를 아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대라는 가격대는 그 지금 한 달 누적 한번 보세요. 가격 현재가를 쭉 보시면 22,650원보다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22,650원이라는 가격이 아마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한화오션 시간 외 거래를 보면 이제 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살짝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두 호가였나에서 이제 보합으로 떨궜습니다. 그래서 22,650원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자, 일봉을 보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481선을 더 하향 이탈을 했고 2주 전 자리 제 노란색 형광펜의 왼쪽 형광펜에 그 동그라미 친 왼쪽 동그라미 그 부근이 지금 22,650원인데 이때 481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던 건데요. 위쪽에 61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 어차피 조금 눌릴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빠질 수 있는 폭을 다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16.73%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선을 그어놨는데 22,650원 뭐 적어도 여기서 한 뭐 100원 200원 정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22,650원이 바닥이라고 연기금은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밀리면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시초가가 좀 더 이 하락 추세를 타고 좀 더 밀린다면 바닥이 어디냐면 매물대 바닥
2만 1천 한 3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2만 1,300원, 2만 1,400원. 그러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2만 2천 원대가 무너지고 2만 1천 원대로 내려간다면 매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매수해도 되는지는 뭐 당연히 실적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그건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금요일 날 나왔던 이 급락 뭐야 원인이라고 이제 봐야죠. 원인은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그럼 유상증자가 왜? 유상증자 뭐 어떤 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발행 예정 주식 수가 8,948만 5,500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액수도 지금 1조 4,970억, 1조 5천억 원 어치의 유상증자, 1조 5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1조 5천억 원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그러면 이게 이 많은 9천만 주 정도 되는 신주가 언제 들어오죠? 밑에 보시면 11월 28일. 자, 그런데 이 신주를 발행을 한 이 신주는 거래일, 그러니까 신규 상장 예정일 28일이잖아요. 28일로부터 이틀 전, 그러니까 27,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이죠. 27, 24. 24일부터 매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이제 외국인 기관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주가 28일 날 이제 포함되게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거를 개인들이 오롯이 다 받아냈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거의 바닥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뺐는데, 자,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상증자 청약을 했더니 우리사주조합 등등의 이제 8,948만 주 중에 이걸 빼고 그 구주주들에게 발행한 물량이 6,981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게 지금 유통 물량이 전체가 2억 몇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천 몇백만 주니까 지금 유통 물량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주가 있으면 25주가 들어와 버리면 내 주식, 그러니까 유통 주식의 100주 중에 왔다 갔다 하던 것이 125주가 되니까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25% 정도의 희석이, 이제 주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7%가 빠진 자리에서도 추가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상증자 뭐하러 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시설 자금,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계 설비를 뭐 세운다든가 하는데 5,700억 원. 그다음에 운영 자금이 2,070억 원, 2,071억 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뭔가 인수를 하는데 7,200억 원. 그러면 한화오션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다는 거고, 확정 발행가가 16,730원이니까 지금 22,000원대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받는 게 유리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거죠. 이제 팔아서 그 차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16,730원에 받아서 22,600원에 팔면 뭐 수익이니까 거의 뭐 30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17%가 이미 빠져버린 지금 자리에서, 그럼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약간 더 빠져준다면 이걸 매수할까? 너무 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냐? 컨센서스 봐야죠. 내년에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내년에 4,127억 원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 6,940억, 거의 7천억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한화오션은 지금 유상증자 물량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증자에 성공해서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그게 안정되는 뒤에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은 1조 5천억이라는 자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들일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9조 5천억이에요. 예상되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10조 원대 돌파. 영업이익이 내년과 내후년에 1조 1천억 원이 넘어가요. 영업이익만. 그러면은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지금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금방 회수할 만한 정도의 규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주면 이제 22,000원대가 21,000원대로 내려오면 그때는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 가진 걸 몰빵할까요? 아니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분할 매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분할 매수만, 그러니까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몰빵했는데 2만 원, 19,000원, 18,000원 더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한화오션의 유상증자 이슈가 소화되기까지의 그 시간만 보고 약간의 이제 비한 뭐 20% 이하 아니 뭐 30% 이하의 그 투자금만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조금 더 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는 시기는 반대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베어링 만드는 회사인데 뭐 어떤 베어링? 풍력용 베어링. 그러니까 풍력하고 풍력 발전하고 관련이 많은 이 풍력 발전기에 아주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풍력 발전 뭐 관련 그 이슈들 나오거나 종목들이 튈 때 잘 가겠죠.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고, 한국 공장보다는 베트남 공장 쪽으로 생산력을 옮겼어요. 2022년 8월에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다 중단을 하고 베트남 쪽으로 옮겨서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 실적을 보니까 3분기에 마이너스 13억 원이네. 안 좋은 건가? 보니까 작년에 같은 그 작년 동기에 25억 5천만 원. 아, 작년보다 실적을 좋아진 거구나. 그 적자를 줄인 거구나. 그리고 누적으로 3분기까지 누적이 작년에 마이너스 57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5억 흑자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 CS 베어링은 3분기 실적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좀 돌아설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3분기 실적이 이게 지금 예상치였는데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럼 주가가 좀 철렁 아마 떨어졌을 거고, 4분기에 흑자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작년에 적자였는데, 그리고 1분기에 6억 원 흑자. 그러니까 4분기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1분기에는 다시 또 흑자 폭이 주는, 그 작년에 7억 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6억 원 흑자로 흑자 폭이 소폭이지만 줄어든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년에 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올해보다 265% 정도 늘어나는데요. 올해는 39억 원 흑자, 아까 15억 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얼마 하면은 이제 대략 30 몇 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40억 원대, 매출도 1,600억 원대,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257억 원대, 이런 식으로 아주 급성장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은 분기로 볼 때는 4분기도 뭐 흑자로 전환하지만 1분기에 좀 꺾이는 걸 감안하면 2분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실적으로 인한 주가 어떤 하락이나 주가 충격을 이겨내는 순간, 지금을 마무리하는 순간 이제 꽃길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면은 계속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외국인이 약간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은 뭐 매도 우위의 그런 그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10,000원대 넘어가지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패턴이 11월 내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9,790원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봉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좀 급락 급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디냐면 노란색 21선에 걸쳐 있어요. 21선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하락이. 그리고 목요일에 급락이 났습니다. 급락이 아니라 사실은 급등 출발해서 이제 쭉 내려온 거고요. 8%대 급등 출발했다가 빠진 거고 금요일에 21선까지 눌렸고, 그러면 21선보다 더 빠지면 만약에 여기서 월요일 날 그 하락으로 이제 21선을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물대 바닥 9,500원짜리가 그 저점으로, 그러면 9,500원대까지 빠지면 그때는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등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매물대 상단이 1050원입니다. 그래서 1050원 정도를, 이 1050원이 금요일 날도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19,500원에서 1050원 이 구간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CS 베어링 그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고객사 다변화가 시급, 이 미래에셋에서 나온 건데요. 11월 중순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목표 주가를 이제 낮췄고요.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154억 원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거의 45%나 하회했고, 영업 손실이 나오면서 아까 영업 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치를 전혀 뭐 반영하지 못하고 적자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고객사들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 일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대금 결제가 미뤄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굉장히 괜찮아질 건데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가 어떤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반등 그리고 꽃길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괜찮아질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CS 베어링 같은 이 제조업체들이 경기 회복을 어떤 바람을 타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 그 전자책 분야에서 구독 경제를 선보였던 게임 체인저. 저도 밀리의 서재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결제는 해놓고 책을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제 구독을 해제했는데요. 이게 꼭 저 같은 이제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만 하는 B2C 말고도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B2B를, 또 B2C와 B2B를 함께 하는 그런 세 가지 루트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전자책 정기 구독이 전체 매출의 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8억, 거의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생각보다는 꽤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을 보면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25억 원, 매출액이 146억 원, 올해 3분기까지 406억 원, 이 정도면 굉장하죠. 작년도에 누적 매출액이 334억 원이었는데 한 20% 늘었죠. 영업이익도 작년에 29억 원에서 올해 75억 원으로 2배 반 정도, 2.5배 정도가 늘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밀리의 서재
내년엔 어떨까 보니까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125억 원, 매출액은 660억 원으로 한 10% 정도의 성장을 하는 회사. 내후년에도 한 10%의 성장을 하는 회사. 사실 꾸준히 10%씩 성장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밀리의 서재가 2022년도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이 10%라는 숫자가 2023년도에 171%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의 주가 흐름 또는 상장, 이슈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상장 당시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171% 이런 정도의 실적 개선,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제 성장은 하는데 저성장. 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당연히 밀리의 소재는 그 전자책 구독경제 이걸 가지고 그 회원제 이걸 가지고 계속 물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가파른 성장은 어렵다. 그러면 얘네들이 신규 사업을 뭘 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죠? 찾아봤죠. 그랬더니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간 플랫폼 사업. 그래서 베타 서비스 밀리로드라고 하는 것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밀리로드. 그러면은 밀리의 서재 회원들이 좋아요 같은 방식의 밀어주리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응원을 해서 1000개 이상의 밀어주리를 받게 되면 도서로 정식 출간을 할 수 있다. 밀리 오리지널 도서로. 이게 이제 런칭 이후에 2주 만에 300편 이상의 작품이 올라와 오기도 하는 등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올해 5월에 나온 건데 아직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이거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근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출간이라는 게 뭐 전문 작가들이야 뭐 당연히 출판사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또 전자책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장르 사업이라고 하는 웹소설, 웹툰 쪽으로 신규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지금 이 장르라고 하는 그 밀리의 서재 플랫폼에서 장르라는 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굉장하죠. 뭐 광고를 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계속 이렇게 신규로 발굴하고 이걸로 나중에 이제 해외 어떤 그 출판, 그러니까 해외 도서 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하고 또 어떤 협업도 가능해질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전자책 분야 이 회원제 이걸 가지고도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밀리의 서재가 이 사업성이 반대로 역성장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의 서재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자, 수급을 볼게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던 지점. 자, 저 밑에 10월 31일, 11월 1일, 12월 2일 요 세 번에 8만 주 정도가 덜어지고 나면 이제 큰 그 흐름이 바뀌죠. 이제 매도 우위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지점이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고요.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보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7일 57,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19,000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인데 당분간은 이런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뭐 그게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시간이 되면 그 보호 예수 물량들이 이제 풀려서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한화오션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 상장되는 주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주가를 희석하게 되고 이런 우려 때문에 덜컥덜컥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리의 소재도 일단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그 입성을 했지만 역시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보여주는 그 초반의 주가 약세 구간을 지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아이디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이디스 영상 보안 산업 이런 글자가 먼저 보이고 레코더 및 고해상도 IP 카메라 그리고 VMS를 포함한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안 장치를 녹화하고 촬영한 영상을 저장, 전송하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그 최근에 CCTV 뭐 늘려가는 등 그 보안, 영상 보안이라는 것이 아주 주목을 받고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이 갈수록 미래 사업, 미래 그 도시로 갈수록 영상의 화질부터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지금 올해 3분기에 70억 원의 영업이익, 누적으로 204억 원, 작년에도 70억 원의 이익, 그리고 누적으로 230억 원, 거의 뭐 성장을 한다거나 뭐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 작년에도 매출액이 673억 원, 올해 673억 원, 작년에 627억 원, 한 7% 정도 늘었는데 누적으로 1,981억 원, 작년에 1,973억 원,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매출액도 30%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43%가 늘어난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지?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틀간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3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투신과 사모펀드, 투신 개인들 펀드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에 의한 지금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직 수급이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내년에 돈은 많이 번다고 하는데 아직 수급은 돌아서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차트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11월 초에 있었던 그 자리 481선 23,000원 정도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금요일날 481선에 부딪혔다가 후퇴해서 240일 정도에 걸쳐 있는 상황. 자, 쌍바닥 만들고 그러면 481선이 중요한 기로가 되겠다. 이거 뚫으면 다시 상승세가 나오겠구나. 어디서? 7월 26일 날 17,000원까지 밀린 뒤에 31,000원까지 올리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만원대 저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28,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느냐, 이게 다음 주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디스 도대체 뭐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야? 아까 좋다고 하는 게 최근에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판타스틱 4 해가지고 AI 플러스 해외 진출 플러스 신사업 플러스 정부 정책. 일단 다른 리포트들 보면은 어려운 글자 많이 써놓지만 이 리포트의 첫 번째 페이지, 아주 쉽게 쓰인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서 SK증권 굉장히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아주 배려를 뭐 잘 하고 있다거나 또는 친절한 어떤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는 AI예요. AI.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 AI 경쟁력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 업체는 영상 보안이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키워드가 AI 쪽으로 가겠구나. 그죠? 자, 첫 번째 AI 경쟁력을 확보한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 업체, 여기에 밑줄 그어진 데 보시면 지금 아이디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AI라는 거대한 글로벌 흐름,
플러스 해외 진출 플러스 신사업 플러스 정부 정책이 겹치는 구간에 본격 진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지 않을까 하고 지금 밑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 시장 침투율 대폭 강화, 스마트 주차 솔루션 턴키 사업, 5G 특화망 토탈 솔루션 사업하고, 이게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뒤쪽에 이제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페이지만 캡처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AI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영상 보안 업체.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해외 진출을 하는구나. 그죠? 3월에 이제 미국의 영상 보안 기업인 코스타 테크놀로지라는 곳을 통해서 미국에 침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3월에 인수했으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연결 매출이 이제 올해 나오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의 이 판매량, 이런 것들이 매출로 잡히는 게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컨센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부터 미국 해외 진출부터 하는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올해 이제 해놓은 것을 내년에 빨아먹는 이제 그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K증권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개인 매수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할 것,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에 어떤 특별한 주체가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1선을 돌파할 때 비중을 확대, 처음에는 한 1-20% 정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48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네 할 때 비중을 늘려서, 목표가 여기 지금 26,000원 정도 나오고 있죠. 아까 28,500원이 전 고점 부근의 매물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현재 주가가 이게 나올 때 26,000원대에서 빠진 거예요. 지금 목표 주가가 아니고,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지금 이 아이디스가 보여주고 있는 22,000원대라는 가격대는 싸다. 지금보다도 이 리포트 나올 때보다도 싸졌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오히려 이 리포트 나올 때 정도의 가격 26,000원 정도를 1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8,500원 정도, 28,000원에서 28,5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매수해도 한 20% 정도 최소, 그리고 많으면 한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금요일날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방송을 만들었으면 아마 첫 번째로 보여드렸을 내용이겠는데, 그냥 미국 선물지수 보는 거예요. 일단 보면 S&P 500이 강보합이고요. 나스닥은 0.24% 빠졌으니까 약간 빠졌습니다. 16,011포인트 정도 이렇게 갔는데, 금요일날 땡스기빙 데이여가지고 이제 4시간만 운영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0.33, S&P 500 0.06 이 정도였고, 나스닥은 0.11%가 빠진 상태.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다우와 S&P 500은 그냥 강보합인데 왜 나스닥은 계속 빠져? 대형주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한번 볼까? 하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자, 왼쪽에 7월 19일 날 14,446이라는 고점을 지금 14,250이지만 사실 그 하루 전날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아침에 그 고점에 터치하고 빠졌어요. 음봉 만들면서. 그런데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26일 날 12,500대에서 지금 14,250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마침 또 금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초록색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에 딱 이제 아주 안착을 해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의 안착. 이게 뭐냐 하면
아직도 급등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7월에 있었던 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전 고점을 뚫을 거야? 아니면은 좀 눌릴 거야?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일 밤, 이제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보여주겠죠? 그래서 5일선을, 여기서는요, 사실 5일선보다 약간 빠져서 조금 눌렸다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눌렸다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걸 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계속 뚫으면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리는 느낌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에 FOMC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계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라는 걸 감안하면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눌렸다가 다시 가겠죠. 그래서 12월 FOMC가 지나갈 때쯤엔 14,500포인트 가까운 이 지난번 전 고점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아니에요. 최고점은 2021년에 있었거든요. 2021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을 향해 이제 올라간다. 왜? 지금은 이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내년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감안하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히 위쪽에 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할 그런 타이밍이고, 하필 12월 중순에 FOMC 마지막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 그것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많이 빼지도 못하는 그런 구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딘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고 잘 갖춰놓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어떤 정도나 또는 손실을 볼지 아니면 수익을 볼지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잘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그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